예, 오늘이 이제 최종 변론일인데 앞서 이제 제가 김관영 위원께도 여쭤봤습니다만 혹시 오늘 이후에 변론직의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오늘 변론 결과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변론 경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면은 변론직의 신청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오늘 그냥 그 중요한 주장에 대해서 전번처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 귀를 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서둘러서 끝을 내면은 예, 그건 이제 저희가 나중에라도 변론 종결된 이후에라도 왜 변론이 다시 재개돼야 되는지 이유를 붙여서 또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 오늘 충분한 변론이 되고 우리 측의 말씀에도 뭐 귀 기울이고 그래서 특별하게 뭐 더 할 게 없게 한데 되면은 저희도 오늘 변론 종결하는데 뭐 동의하는 겁니다. 예. 일단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최종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최종 변론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에 서면이나 영상으로 변론하는 계획 이게 지금 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영상으로는 하지 않으실 거고요. 예. 그리고 서면으로 작성하신 부분은 저희 변호사 중에 일부가 낭독을 할 겁니다. 서면 낭독은 있을 예정이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에 참석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예. 뭐 또 이것도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완전히 드렸습니다. 낭설이고요. 예. 자꾸 그렇게 엉뚱한 보도를 해가지고 예. 그 대리인단을 자꾸 이렇게 흠집내는 일부 언론의 그 태도가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데 오버였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악의적인 오보죠. 네. 예, 앞서 제가 김관영 위원께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야 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제 네. 같은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야 하는 핵심 이유 듣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탄핵이 기각도 아니고 인용도 아니고 각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일괄 표결의 문제고요. 13개의 탄핵 소추 사유를 국회에서 의결할 때 하나씩 개별적으로 의결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고 13개를 전체를 나열해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이것은 중대한 절차법 위반이다. 그것이 왜 절차법 위반인고 하니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13개의 소추 사유별로 헌법재판관님께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진실로 분류되는 것만 딱딱 추려내서 그리고 진실로 분류된 것이 뭐 2개다, 3개다 이러면 2차적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온당하냐 이렇게 2단계 심리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문명화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국회는 완전히 동물처럼 평상시에도 국회가 잘하는 일이 없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완전히 동물 국회였어요. 그냥 13개를 그냥 쭉 나열해놓고 할래 말래.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표결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고 또 한 가지 부적법한 것은 탄핵 소추 발의라든지 탄핵 소추 의결에 있어서는 그 탄핵 소추의 사유를 설명하고 또 거기에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라든지 증거를 제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 130조 3항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요번에 탄핵소추 발의서 내지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첨부된 것은 고작 뭐였냐면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인 의혹을 부풀린 일부 언론의 기사 45개와 그 다음에 검찰의 주관적 의견이 기재된 공소장 이걸 증거로 붙였거든요. 예, 이렇게 중대한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정권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놓고 고작 검찰의 공소장 하나 붙인 걸 증거로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게요. 예, 평소에 국민 신뢰도 최하위, 국민에게 가장 불신받는 국회가 평소에 국회 다음으로 불신받는 검찰의 그 공소장을 그걸 증거다 해가지고 붙인 거가 이게 나라의 운명을 검찰에 맡기는 국회의 해괴한 행위입니다. 예, 이것이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불과 하루 만에 또 좀 더 뭐 길게 본다고 하더라도 12월 3일 날 발의해가지고 12월 6일 날, 9일 날 끝났으니까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예, 번개불에 콩 뽑듯이 한 거는 검찰의 공소장에 나라의 운명을 맡긴 이 국회의 참 한심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하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각하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용되면 그 보수층이 참 실망하시고 또 기각되면 진보층이 참 실망하시는데 각하되면 국회의 잘못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시고 힘들어하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순기로운 결정은 각하입니다. 네. 예, 그 절차법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서 김관영 위원과 좀 충돌되는 부분만 제가 좀 짧게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탄핵소추위원단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 어디에도 일괄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자, 이 이야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일괄 표결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섞어찌개식으로 완전히 그냥 찬밥만 물어야 된다는 규정도 더 없고 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과거에 노무현 12년 13년 전인 걸로 기억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 때 그때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래요. 예, 국회에서 표결을 잘했니 못했니 국회에서 법 절차를 어겼니 말았니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부에서 그것까지 미주알 고주알 안 따지겠다. 그게 바로 국회의 자율권이다 이랬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이른바 국회의 그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통치행위 개념인데 벌써 10년이 지나면 세상도 변합니다. 그리고 예, 그때 당시 재판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행위, 열린 우리 당을 잘 봐달라라고 발언하신 그 선거법 위반 행위 하나만이 그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그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근데 지금은 13개나 때문에 되는 일괄 표결해야 문제가 되기 할 때문에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그렇죠. 정리를 해서 하나, 듣겠고요. 예. 일괄 표결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는 사유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는 13개나 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똑같이 봅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앞서 김관영 의원께서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만약에 애초부터 네.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네. 이 최종 변론기일에 와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러면은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공식적 철회를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 사건 초기에 변론 예. 준비 절차 기일에서 국회 소추 의결 절차의 그 부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예, 이건 서로 양측에서 문제 삼지 않는 게 어떻겠냐. 예, 이렇게 재판부에서 이렇게 권유를 하셔가지고 그럼 뭐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일부 변호사가 그렇게 한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했냐 적법하지 않았냐 이 부분은 탄핵 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한 거냐 아니면 부적법한 거냐 이건 이러한 그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예,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예, 이거 구비되지 않은 소송 요건 그래서 각하되어야 되는 소송을 구비되었다고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가 부적법한 소송 요건을 적법하다고 이렇게 자백해 준다고 해서 부적법한 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런 적법 요건에 대해서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때나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당사자 간의 이 합의였지 않냐 안 하면서 이렇게 이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것은 법원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예, 위법한 재판, 위헌적인 재판을 하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예, 재판장님들도 그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전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재판장님이 저희가 이 직권 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걸 동영상을 보시면 확인될 겁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예. 분이 이제 반론과 재반론을 이어가시기 전에 8명의 재판관 체제로 최종 심판 결과 나오는 것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문제가 심각하죠. 예, 그러나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8인 재판관 체제로 이루어진 적이 많았다. 이제 이것이 이제 소치위원단의 의견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예, 여태까지 그렇게 8인 재판부로 하게 됐던 것은 국회가 말이죠. 예, 국회가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데 인사청문회도 하고 심의해서 각 기관에 보내줘야 돼요. 헌법재판소에.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정쟁에만 빠져가지고 매일같이 그렇게 안 하고 한 바람에 심판이 부재하니까 헌법재판관이 결혼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은 계속 돼야 되고 헌법재판을 통해서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되는 국민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8명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지 부득이했던 것이지 예, 그것도 9명으로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9명으로 하라는 헌법의 그 이상을 헌법 조항을 짓밟아버린 게 국회였어요.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
헌법재판소 후임 재판권 임명권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핍박하고 말이죠. 겁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기명도 못하게 여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제 잘못하면 일본령이 될것 과거에는 같으니까 부득이한 막 상황 그런 때문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다라는 주장으로 정리를 하고요.